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국 괴담이네요. 익명의 번역가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고 주인공이 라디오 진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은 일인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쉰소리가 좀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그걸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그건 오빠 데니얼이 죽은 뒤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죽은 남자의 여동생이었을 뿐. 그리고 내가 살던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다. 저들끼리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다 보면 근처 가게에 갈 때마다 노인이 다가와 이런 무신경한 말을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네가 그 애를 먼저 발견했다면서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기회가 생기자마자 나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수 있는 장학금에 지원했다. 따로 살던 부모님에게는 타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만큼 많은 돈이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주셨다. 그리고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다. 동네 개 산책시키기, 음식 배달하기, 지독하게 울어대는 아이 5명 돌보기까지. 그래서 학교에 심야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들었다. 그동안 하던 온갖 아르바이트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돈을 훨씬 적은 일만 하고 벌 수 있었으니까. 근무는 아주 간단했다.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나는 오픈이어스라는 코너로 걸려오는 전화만 받으면 됐다. 원래는 전화로 조언을 구하는 취지의 코너였지만 대부분은 그저 속마음을 털어놓을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새 상사인 토드가 이 일을 설명해 주었을 때 나는 불안했다. 사실 제가 남한테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네 조언은 필요 없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옷장보다도 크지 않은 그 조그마한 부스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바로 밖에 앉아 임의로 노래를 배치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먼저 받아주는 프로듀서 한 명을 제외하면 혼자였다. 그렇게 매일 밤 전화가 몇 통씩 걸려왔다. 끔찍한 연애 이야기부터 소름 끼치는 교수와의 경험까지 내용은 다양했다. 그리고 토드의 말대로 내게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공감하는 대답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적절할 때 웃어주는 정도면 충분했다. 이상하거나 불쾌하다고 느껴지는 일은 전혀 없었다. 딱 그날 밤까지는. 전화가 별로 걸려오지 않던 한가한 화요일이었다. 그래서 자기 사교 클럽에 관해 불평하려고 전화한 남자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하게 두었다. 그가 이른 시간에 열리는 모임들에 관해 한창 불평하고 있을 때 다행히 새로운 전화가 들어왔음을 알리는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아, 맞아요, 지호. 이른 아침 사교 모임이 힘들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건 정말 고역일 수 있죠. 여기서 제가 드릴 조언은 일찍 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해뜰 무렵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튼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동안 앤디가 지호의 전화를 끊었다. 그건 조금 매정했을 수도 있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불평만 가득한 지호라는 놈의 세상에서 45분을 보냈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그날 밤에 프로듀서였던 앤디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발신자가 준비됐다는 신호. 이번엔 네거티브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좋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들어왔네요. 여보세요? 오픈이어스 생방송에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침묵.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앤디를 바라봤다. 그의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여보세요? 선생님, 듣고 계신가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신호가 좋지 않은 모양이네요.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단 준비된 인기곡이 많으니 바로 여보세요. 순간 헤드폰을 통해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여보세요? 아까는 신호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나는 음량 조절기를 한 단계 올리며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아이의 목소리처럼 연약했다. 하지만 지금껏 아이가 전화한 적은 없었다. 하하, 연결돼서 다행이네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나요? 나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다. 음악이 나가기 시작하면 먹을 네 번째 미니 도리토스 봉지를 벌써부터 생각하며 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군요. 맞아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남자 문제? 정말 라디오 DJ 같은 진행으로 그녀의 말을 받았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헌데 목소리가 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서 음량을 한 단계 더 올렸다. 역시. 말해봐요. 그 남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녀가 무어라 대답을 했지만 마지막 몇 마디는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렸다. 그에 나는 한숨을 쉬며 음량을 다시 올린 뒤 헤드폰을 귀에 더 바짝 붙였다. 또 신호가 좋지 않네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말했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요. 그녀가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장난 전화를 처음 받아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생님이 숨이 멎을 만큼 매력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형편없는 농담과 함께 메마른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아니요,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의 숨을 먹게 했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빨리 앤디를 바라봤다. 하지만 앤디는 헤드폰을 목에 걸어놓은 채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고 있었다. 고로 이 상황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 아하하, 아주 그럴듯한 장난 전화네요. 하지만 할로윈 방송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너무 일찍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일찍 전화했다고요? 그 목소리가 조롱하듯 말했다. 당신이 너무 늦었던 건 아니고? 나는 앤디의 시선을 끌려고 팔을 흔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상사인 토드는 흥미로운 통화는 절대 끊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그리고 이 통화가 이어질수록 청취자 수가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참고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다. 나는 마이크를 향해 크게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좋아요. 그럼 설명해 보실까요? 제가 뭘 너무 늦었다는 거죠?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마치 목에서 물이 끓는 듯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의 짜증이 난 내가 음량을 최대로 올리며 헤드폰을 귀에 꽉 눌러 붙였다. 또 안 들려요. 제가 무엇에 너무 늦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순간 그 작은 목소리가 내 귀에 대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데니얼. 갑자기 커진 소리에 놀라 나도 모르게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이유 모를 끔찍한 소리들이 귀를 진동시키기 시작하자 곧바로 음량 조절기를 돌려 낮췄다. 이어서 그 목소리는 헤드폰 속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독할 정도로 높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신발을 벗어 유리창에 던졌다. 그러자 마침내 앤디가 나를 쳐다봤고 나는 장비를 가리키며 어떻게든 처리하라는 몸짓을 했다. 이어서 비명이 멈췄다는 걸 확인한 뒤 헤드폰을 들어 한쪽 귀에만 다시 썼다. 조용해서 통화가 끊긴 뒤에 침묵이 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작은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나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헤드폰을 책상 위에 내리쳤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 칸막이 바로 앞으로 갔다. 아니, 왜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내가 따졌다. 유리 너머로 앤디가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다. 연결이 끊기질 않아. 잠깐만 기다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그리고 그냥 일단 진정시켜봐. 지금 청취자들 반응 난리 난 거 안 보여? 나는 물끄러미 책상 위에 헤드폰을 바라봤다. 금방이라도 나를 물 것 같은 뱀을 보는 기분. 대체 저 사람은 데니얼에 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나는 이곳에 누구에게도 오빠에 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오빠를 잃었던 그날 밤에 관해서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고. 그럼 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역겨운 장난을 치는 거지? 나는 여기서 그냥 나갔어야 했다. 화를 내며 뛰쳐나가 앤디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교재비를 마련해주는 이 귀중한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멍한 상태로 책상에 돌아가 헤드폰을 썼다. 그러는 와중에도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혹시 전화를 걸어드려야 할 사람이 있나요? 나는 최대한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에도 울음소리는 계속됐다. 그러다 흐느낌이 천천히 숨을 헐떡이는 소리로 변했다. 그 헐떡임은 웃음으로, 그 웃음은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전화해 줄 수는 있겠죠. 이어서 세 개의 숫자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신고입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빠가 숨을 쉬지 않아요. 이런 씨발. 신고자분, 현재 위치가 어디신가요? 오빠가 아니 어떻게 오빠가 다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안 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5년 전 방에서 데니얼을 발견했을 때 그때 대가했던 신고 전화였다. 그리고 나는 앤디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비명처럼 내뱉기 시작했다. 당장에 이 통화를 꺼버리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는 과거에 내가 울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다시 얼굴 위로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 감각이 나를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다. 조금 전 들렸던 울음소리 역시 그날 밤 내가 흘렸던 흐느낌이었다. 오빠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내 비명이 다시 내 귀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른 방에서 앤디가 다급하게 장비의 선들을 뽑아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나는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들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계속 들려오던 신고 녹음이 즉시 멈췄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작은 부스럭거림. 이제는 모두의 전화를 받아주면서 그땐 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지? 그 말을 듣는 동시에 내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네가 그 피를 절대 잊지 않는 것.
전화선이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발신음이 내 귀를 가득 채웠다. 동시에 앤디가 내 머리에서 헤드폰을 잡아 벗겼다. 그는 지난 90초 동안 벌어진 혼란 때문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어서 앤디가 내게 무어라 말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아무 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머릿속의 불빛이 어둡게 낮춰진 것 같았다. 그 전화번호가 뭐였어요? 나는 앤디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잠깐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박동을 하나씩 세면서 기다렸다. 고향에서 나를 알던 누군가가 저지른 끔찍한 장난임이 분명했다. 반드시 그래야 했다. 아, 여기 있네. 혹시 아는 번호야? 앤디가 화면을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그 번호를 알아봤다. 내가 살면서 가장 처음 외운 전화번호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전화기의 번호. 뭐야? 왜 그래? 괜찮아? 앤디가 내게 물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출입카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토드에게 그만두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뒤 사무실을 나왔다. 앤디가 뒤에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걷던 걸음은 달리기로 바뀌었고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울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데니얼과 싸운 직후였던 나는 전화가 울리는 걸 보면서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데니얼은 아직 완전히 차갑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내게 1시간만 일찍 발견했어도 달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 멍하니 그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냥 운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했지. 누가 그 전화를 걸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누구든 그는 분명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제 나는 그 피를 절대로 잊지 못할 거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수정은 뒷부분만 조금 했는데 이야기 자체는 크게 건들지 않았어요. 어떠셨나요? 제가 감기는 아닌데 목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좀 미룰까 하다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일단은 깡으로 밀어붙였는데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힘겹게 녹음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